네, 안녕하세요. 차차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한미약품 영상 찍어볼 건데, 제 메인 종목이에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좀 말씀드린 종목이기도 한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추세 자체는 하락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보시면 알겠지만, 단기적으로 단기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하락 추세는 결과적으로 회사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 경영권 승계 관련된 문제로서 주가가 좀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한미약품이 결과적으로 주가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 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로 하락이 멈췄어요. 한미약품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데, 여기서 하락하는 흐름을 좀 멈춰주고 박스권으로 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업의 가치가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빠질 수는 없다. 기업의 적정 가치에 수렴을 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구간대가 기업의 적정 가치에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이 적정 가치에서 현재 구간이 중간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언제든지 모아가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눈을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아실 거예요. 비만 치료 관련된 부분입니다. 비만.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에서 진짜 대장이 누군지 아셔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진짜 대장은 한미약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무슨 한미약품이 대장이냐? 주가 올라가는 거 안 보여? 펩트론 봐봐. 삼천당 제약 봐봐. 대박이잖아. 얘네가 대장이지. 맞아요. 주가 측면에선 걔네가 대장이에요. 근데 정말로 돈이 많고, 그죠? 돈이 많고 이런 주식 관련돼서 정말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저는 한무약품을 사서 모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얘네가 뭐 경영권 문제 관련된 이슈가 있지만 이 이슈만 끝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폭발적인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실적 증가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몇 없는, 그죠? 제약회사입니다. 계속해서 실적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칭찬해줄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그냥 약만 팔아서 실적이 늘어가는 게 아니라 신약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현미약품을 계속해서 왜 비만 치료제 중에서도 강자라고 보는지 아세요? 자, 이 비만 치료제가 나왔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는요, 이 당뇨 치료제의 부작용으로서 만들어진 약품이래요. 이 GLP 계열 관련돼서 결과적으로 당뇨를 치료하다 보니 부작용이 생겼다. 근데 그 부작용이 뭐예요? 살이 빠지는 게 부작용이네. 이걸 이용해서 비만 치료제를 만들어 볼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근데 제가 왜 한미약품을 강조를 하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요, 이미 오랜 시간 전에 2016년, 2017년일 거예요, 아마. 이 당뇨 치료제 관련돼서 글로벌 7개사의 빅파마와 라이센스 아웃을 체결했다가 취소됐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당뇨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 데이터는 이미 축적이 되어 있다. 자, 데이터가 있는 회사와 데이터가 없는 회사가, 그죠? 겨룬다고 하면 누가 이길까요? 데이터가 있는 회사가 자본력도 뒷받침된다고 하면 훨씬 더 잘 개발할 수 있겠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찐 비만 치료제는 한미약품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을 투자하고, 그죠? 바이오 제약 회사 중에 두세 종목을 모아 가겠다. 그럼 그 중에 하나 무조건 추천드리는 게 한미약품이요. 주가 위치 자체로도 매력적입니다. 사실상 추가적인 하락이 좀 보이는 자리긴 합니다. 왜? 단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박스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추가적인 하락이 혹시나 나올 수도 있으니 분할 매수로 계속해서 모아가자. 돈이 될 때마다 내 월급이 500만 원이다 하면은 한 달에 적립식으로 한 주, 두 주, 다른 주식도 살 테니까 한 주, 두 주 사서 모으자라는 거예요. 적립식으로. 내가 500을 받는데 현금 적금을 100만 원 하고 주식 적금을 200만 원을 한다. 그럼 저라면은 포트폴리오 짤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바이오 시장 금리 인하하면 상승가 높으니까 바이오 시장 쪽으로 한 100만 원 포트 잡아 놓고, 그다음 나머지 100만 원은 뭐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거 있겠죠. 뭐 스윙 종목이든 단타 종목이든
AI 핫하니까 AI나 에너지 쪽으로. 그쵸? 그럼 포트폴리오 여러분이 알아서 구성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만큼 절반 정도 떼어서 바이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히 뭐는 한미약품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게 기업 가치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자, 연봉으로 잠깐 볼게요. 우리가 지금 구간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격대가 얼마죠?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자, 지금 한미약품의 실적을 좀 보게 되면은 실적이 어떻게 되죠? 우상향 된단 말이에요. 그죠? 실적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 그죠? 실적이 우상향 하는데도 주가는 어때요? 주가는 제자리예요. 계속해서 제자리. 그죠? 이건 뭐야 돼요? 가치 평가를 못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그죠? 지금 보면은 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뭐 엄청 낮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낮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얘네가 그냥 제약회사가 아니고 신약 개발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저는 가치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은 연기금에서 지분을 매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경영권 문제 분쟁 때문에 저는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우리가 이 바이오 회사에 들어가면은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한미약품을 조금만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규모 자체가 남다릅니다. 자, 한미약품을 확인했을 때 몇 명이요? 박사가 73명, 석사가 200명, 학사가 100명입니다. 뭐요? 엄청나게 많은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 엘리트가 한 명 있는 것과 10명 있는 것은 회사 규모를 키우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구조 자체가 현재 탄탄하기 때문에 현재 경영권 분쟁에 관련돼서 어떠한 이슈가 나오더라도 기존에 있던 인원들이 이탈할 가능성은 적겠죠. 그쵸? 경영권과 별개의 문제니까. 그 보면은 박사급, 석사급 총 642명의 연구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언제든지 신약 관련된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유명한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큰 회사들이 시총이 뭐 40조, 30조 되는 애들이 누가 있죠? 자, 바이오 신약도 이런 비만 대사 관련돼서 엄청난, 그쵸? 엄청난 뭐라고 있어요? 엄청난 임상들을 진행하고 있다. 물론 시작일 자체는 조금 늦긴 했지만요. 그죠? 옛날에 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 최근에 이렇게 임상 1상, 3상 당뇨병 치료제 관련돼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 비만 관련된 약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뭐냐면은 이런 바이오 신약 관련돼서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들 바이오 신약도 뭐 하고 있다? 진행을 하고 있다. 저는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비만 관련된 이슈로 올라갈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요. 자, 작년 뉴스예요. 2023년도 12월 7일 글로벌 비만 치료제 열풍, 한미약품도 26년 상업화 해낼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한미약품은 독자적으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병행 개발하고 있다. 7일 밝혔다.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은 어페글레나타이드를 필두로 근손실을 방지하는 신개념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 등의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강조했다. 자, 한미약품의 에펠글레이나이트는 이미 허가받은 비만 치료제인 삭센다, 위고비와 같은 GLP-1 관련 제재로 지난 10월 식품의약처로부터 국내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임상 환자 대상 투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26년 말 상업화가 목표이다. 한미약품은 에펠글레나이트가 앞서 진행된 대규모 글로벌 임상에서 체중 감소 효능을 확인한 만큼 국내 임상 3상을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에서 임상 시험을 수행하는 만큼 삭센다나 위고비 등 해외 기업이 개발한 약과 비교해 한국이 맞춤형 비만 치료제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시장 평가도 우호적이다. 실제 주식시장에서 한미약품의 주가는 지난 10월 에페글라이타이드 임상 3상 시험 계획 승인 발표 뒤 20% 상승했다. 이미 상승한 여력이 있었다. 그죠?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거고, 자, 임상 3상 관련된 내용을 잠깐만 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여기서 아까 보면은 임상 3상 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그죠? 필두로 임상 3상 뭐였다? 시험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임상을 진행 중일 거예요. 이 임상 진행 중에서 좋은 이슈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 뭐가 터진다? 기대감이라는 게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자, 여기 보면은 에펠 글라나 타이드는 비만 임상 이상에서 주 1회 20주 투여 효과를 확인했는데 약 7.5% 최종 효과 감소가 나타났다며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에펠글라나타이드는 삭센다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위고비와 잽다이브와 비교해도 상대 우위에 있다고 평가했다. 자, 에펠글라이트의 효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국내 임상을 통해 한국인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성 측면에서 우위를 보일 수 있다며 또한 한미약품 평택공장에서 생산해 국내 유통될 예정으로 가격과 공급 측면에서 모두 큰 이점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희영 대신증권연구원은 한미약품의 에펠글라이나이드는 2026년 이사 3상 완료 뒤 27년 1분기 출시 예정으로 국내에서 가장 빠른 비만 치료제 출시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자, 한미약품은 에펠글라이드뿐만 아니라 차세대 3중작용제를 새로운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으로 연구하고 있다. 현재 전인산 단계로 25% 안팎의 강력한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 전임상 단계에서 뭐 할 수 있다? 일상 넘어가면서 기술 이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기술 이전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 전부 다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개념의 체중 감량 바이오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 본격적 개발을 앞두고 있다. 이 외에는 먹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 기술과 디지털 비만 치료제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많은 연구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과 과거의 당뇨병 치료제로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준 한미약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도 굉장히 많을 거다. 그걸 이용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을 우리나라 시장을 잠식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위고비어 결국에 미국 시장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약가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럼 우리는 국내에서 유통을 하고 추가적으로 다른 나라 해외 뭐 유럽이나 이쪽은 위고비나 이런 걸 맞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서 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중저가 브랜드를 만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시장성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사실 애플, 삼성 좋은 거 누가 모르나요? 그죠? 애플, 삼성 좋은 거 누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밑에 핸드폰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하이엔드 시장. 그죠? 그리고 뭐 중형가 시장, 중형가라고 하나? 뭐라고 하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다음에 중저가 시장. 그쵸? 이런 시장들이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바이오 제약도 마찬가지. 결과적으로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은 진통제도 마찬가지로 중저가 브랜드가 있고 조금 비싼 애들도 있고 타이레놀처럼 더 싼 애들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죽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을 때 비만에 관련된 내용 물론 비싼 거 가지면 더 효과가 좋겠지만 조금 덜 비싼 거 맞아도 가격이 싸다 하면은 이 시장이 또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미가 여기를 공략하면 되는 거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미약품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굉장히 기대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인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뭐 간다 안 간다 말씀드리긴 힘들겠지만 내가 만약에 2년을 보고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무조건 한미약품 포트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투자를 하겠다. 한미약품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봉상 추세를 돌려서 횡보하고 있고요. 월봉상도 내려오는 추세를 돌려서 박스권 횡보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까지는 열려있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미약품의 장점이 뭡니까? 연구원이 많다라는 거. 자, 우리가 셀트리온도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은 시밀러를 만들죠. 자, 셀트리온 봤을 때 시가총액 40조에 육박을 합니다. 셀트리온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굉장히 큰 폭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한미가 2천억을 버는데 시가총액이 4조인 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셀트리온은 미래의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다 이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다. 이 기업 가치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이 정도 펄을 받는 거 이해한다. 근데 한미도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신약 임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한미도 펄을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 셀트리온의 연구 인력이 얼마나 좀 있나 볼게요. 셀트리온도 많을 텐데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없어서
자, 먼저 보게 되면은 자, 공시 서류 작성일 기준으로 현재 당사자는 박사급 58명, 석사급 317명, 총 667명의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쵸? 자, 이거를 봤을 때 한미약품도 뒤지지 않는다. 그죠? 한미약품도 뒤지지 않는다. 요런 부분에 있어 시가총액 40조, 한미약품은 4조. 물론 셀트리온, 저 셀트리온 싫어하는 게 아니라 셀트리온 좋아해요. 근데 시밀러 관련돼서 미래의 가치를 인정받고 더 갈 수 있다. 근데 한미약품이 조금 위로 업사이드가 훨씬 열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이 매출 폭을 보더라도 셀트리온이 미래 가치를 땡겨왔다고 하더라도 2천억, 그죠? 셀트리온은 6, 7천억. 근데 시가총액 10배 차이가 난다. 한미약품도 분명히 미래에 신약 관련된 모멘텀과 분명히 있는데 싸지 않나. 뭐 싸다라기보다는 살만하지 않나. 차라리 한미약품을 모아가려면 전 이런 게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경영권 분쟁 이런 문제가 뭐 있긴 한데 이런 문제도 결과적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문제예요. 계속해서 뭐 평생을 이 문제로 끌고 갈 거 아니잖아. 언젠간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저는 기대되는 게 뭐냐면은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포텐셜 보여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가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어요. 주가 빠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애들이 텐베거 20배씩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얘가 지금 DXVX가 이 한미약품의 창업전의 아들이죠. 임종윤님, 그죠? 이분이 최대 주주로 있는데 얘네들도 비만 관련된 이슈가 좀 있고 한미약품에 있던 그 뭐라 그러죠? 그 연구원들이 좀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DXVX. 자, DXMVX AI 기술의 영진약품 합성 영양 결합 혁신 신약 후보 물질 발굴 나서라는 내용이 있는데 자, B만 치면은 자, DXVX는 독자적으로 구축한 AI 기술 활용해 적은 물질 합성으로 다수의 신약 후보 물질들을 확보했으며 최근 경구용 GLP-1 RA 비만 치료 신약 후보 물질의 전임상 단계에서 우수한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라는 내용이 있죠. 자, 비만 치료제 일단 엮어놨습니다. 그죠? DXVX도 결과적으로 저는 얘네들이 일단은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잖아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유상증자 진행을 했고 자, 금액은 거의 한 얼마예요? 520억? 520억이 잘 봐봐요. 얘네 시가총액이 지금 500억인데 520억의 유상증자를 발행한다. 이것 유상증자 성공하겠어요? 실패하겠어요? 실패 확률이 높겠죠. 그죠? 실패하면 높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유상증자가 청약률이 성공한다고 하면 뭐예요, 이거? 처음부터 주가 고의적으로 눌러서 매집하려고 했던 흐름이다. 청약률을 잘 보세요. 이거 청약률 나올 텐데 청약률이 얼마나 뜨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얘네가 일단 유상증자 1,300원이거든 가액이. 그래서 가다가 빠질 수는 있으나 얘네가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 자체는 좋지 않아요. 거래 정지를 당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연구 인력이 이쪽으로 좀 넘어왔다라고 해요. 제가 좀 얼마 넘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기사만 봐서.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친구들도 한미에 뿌리가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많은, 그죠? 정말 많은 주요 기술 이런 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많은 것들을 보유하고 있다. 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중, 그죠? 개발 중, 박테리아 항암 마이크로바이옴 개발 중.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많은 임상 관련된 것들 어쨌건 개발한다라는 것 자체가 높게 봅니다. 높게 보고 자 보면은 자 석박사급 전문 인력 45명을 포함한 69명의 연구 인력이 연구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일단 보면 연구 개발 비용 자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20억 그죠? 20억. 자 이거 우리가 좀 비교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잘 봐봐요. 이 작년에는 1분기가 아닌 작년 총 해서 36억을 썼고요. 지금 얼마 썼어요? 당분기에는 20억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년에 36억이고 이거는 1분기에 20억을 썼다는 거예요. 뭐요? 연구개발비로. 뭐요? 본격적으로 연구개발 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좀 봤을 때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충분히 한미약품과 같이 퍼포먼스가 뭔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런 걸 봐요. 올라간 주식을 보는 게 아니라 빠진 종목 중에 이런 거를 계속 보는 거예요. 이런 거. 이때 당시도 제가 이 종목 봤었죠. 이제 봤다가
이 구간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다가 전저점 이탈해서 손절했어요. 저는 이거 들고 있었다. 이처 손절해서 어떻게 손절할까 어떻게 돼요? 저항 맞죠. 지지선 깨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이 당시에는 몇 억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버틸 수도 있었겠지만 장기로 보는 거기 때문에 더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는 거다. 이게 유상증자가 나왔죠. 나오면서 급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정을 좀 보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미 한미약품에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3상을 진행 중일 겁니다. 그죠? 진행 중에서 결과가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7개월 지났기 때문에 저는 결과가 개인적으로 좋게 나왔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안 좋게 나왔으니까 주가 빠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회사는 어느 정도 결과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일단은 신주배정 기준일, 납입일, 추가 상장일. 상장일이 9월 30일이잖아요. 상장 아직 많이 남았어요. 9월 30일. 몇 달이야? 8월 10일. 2달 반 남았거든요. 2달 반. 청약 예정일이 9월 5일. 앞으로 거의 2달 남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 친구가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청약일 전까지 주가를 끌어올려서 앞에 구간 물량을 매집을 하고 그다음에 눌러서 청약일날 빠지겠죠. 그러니까 한번 청약 전에 튀어 오르고 나서 청약 1,300원이잖아요. 유상증자 가액이. 그렇기 때문에 이때 좀 빠지고 아니다. 아니네요. 이걸 생각해야겠다. 지금 일단은 권리량만 뜨고 발행가액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발행가액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발행가액 확정 예정일 9월 2일인데 이때까지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면 발행가액을 비싸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막 2,500원, 3,000원으로. 그러면은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권리를 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쉽게 얘기해서 권리가 지금 차익이 얼마죠? 차익이 1,800원이니까 권리가 지금 400원 차이 난단 말이야. 그죠? 1,300원짜리잖아. 근데 만약에 주가가 4,500원, 5,000원 갔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신주 인수권이 얼마가 되겠어요? 1,300원짜리가 최소 3,000원 될 거란 말이야. 3,000원, 4,000원. 3배가 뛴단 말이야. 신주 인수권 가격이. 그래서 나중에 올라갔을 때 신주 인수권을 넘기면 신주 인수권을 팔아 먹으면서 돈을 벌고 또 주가가 내려갔을 때 신주가 나오면 급락하겠죠. 신주가 1,300원이기 때문에 급락을 했을 때 여기 다시 받아서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미리미리 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도 무조건 눈여겨봐야 된다. DXVX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미랑 같은 식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봤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바이오 투자한다? 한미약품 쪽을 한번 보셔라.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리죠. 주가가 뭐 빠지든 오르든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도 이때 말씀드리고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단기적으로 몇 프로죠? 거의 한 30% 정도 올라갔던 것 같은데 올라갔다가 빠져도 괜찮습니다. 박스권 하단가 열려있으니까 모아가세요.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까지 계속 할 거예요. 모아가도 될 것 같다고. 바이오 모사 이러면은 한미약품 모아봐. 이거 저는 계속 이래요. 그냥 길게 봐. 길게 올라가는 거 사지 말고 길게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고하실 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뒤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길게 보는 종목도 있지만 단기로 보는 비만 치료제 종목들도 있어요. 단기로 보는 비만 치료 종목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한미약품 관련돼서 내가 어떻게 모아갈지 좀 전략을 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9201-6329로 한미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한번 전략 자료를 받아 가셔서 어떻게 내가 추가 매수를 하고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해서 매도할지 목표가가 얼마인지 이런 거 좀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한미약품 관련돼서 타점 받고 싶으신 분 마찬가지로 위에 번호로 한미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타점 잡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어떤 종목인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한번 모르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언급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남겨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자, 바로 이건데요. 자, 제가 여러분께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지만 6개월에 1억 만들기라는 건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제가 5배 만들어 드린다. 이거 아니라고 분명히 계속 말씀드리고 저는 계속해서 뭐한다? 종목을 추천을 드릴 거다. 종목 추천드리고 종목을 찾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 섹터들을 왜 도대체 매수를 해야 되며 매수의 항상 이유는
근거라는 게 있어야 돼요. 왜 이걸 매수하고, 왜 매도를 해야 되고, 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며, 왜 손절을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이러한 좀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는 물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손절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기준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배우실 분들은 배우시고요. 배울 필요 없는 분들은 안 배우셔도 되겠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거 무료로 진행을 하니까 사칭에 주의하시고요. 소액 참여 가능합니다. 당연히 어차피 1억 만든다는 게 종목을 찾는 법, 내가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차트 분석 도와드릴 거고요. 자, 200만까지 받을 거니까 체크해 보시고 7월까지 받겠습니다. 자, 히든 참여 4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 드릴 거니까 010-9201 자, 6329 자, 이쪽 번호로 히든 참여 4글자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관련돼서 히든 종목도 지금 하나 추천을 좀 드릴 겁니다. 히든 종목. 요 히든 종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뭐냐면요. 자, 얘네들이 개인적으로는 바닥권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매집이 엄청 들어와 있거든요. 2025년 이후에 대시세가 없었어요. 이때도 만원에서 7만원, 거의 6만원까지 6배를 빠르게 주가를 끌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빠르게 끌어올렸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조정을 오래 받았고 파동 또한 내려오는 파동 하나, 두 개, 세 개가 나오고 다시 한번 매집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여기서 보여집니다. 거래량 보이시죠? 유통주식이 1200만 주인데 바닥권 거래량이 유통주식에 8번이나 돌았습니다. 바닥권에서.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단기적인 매집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이 종목이 어떻게 추가적으로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바이오를 싫어하시는 거 아는데요. 이 종목은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종목입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자, 안정적인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죠? 실적 또한 바이오주 치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대주주의 지분율 또한 30-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재무제표상 안정적인 바이오 주식이고요. 자, 임상 2상을 끝내고 FDA 3상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HLB를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뭐 한다? 주가가 올라간다. 결과적으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부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시장을 보고 섹터를 봤을 때 보이는 게 있어요. 금리 인하 무조건 바이오다. 그 중에서 바이오에서 히트를 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뭐요? 비만 치료제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고 M&A도 이러한 종목들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대기업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HLB 쪽에서도 분명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HLB가 M&A를 안 한 지가 오래됐죠. HLB가 M&A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연상 갑니다. HLB가 항상 M&A 할 때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목표 주가는 300-400%고 2024년도 이걸로 끝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불안하신 것 같은데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셔라. 자, 이 종목, 자, 히든 종목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집이 엄청나요. 바닥권에서. 자, 10년 동안 쉬었습니다. 10년 동안 쉬고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 돌리면서 시작할 준비하고 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이 종목 마찬가지 010-9201 6329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은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꼭 한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